precise ly가 빠진 문장 단어 ly를 빼면은 정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고요. ly를 붙여서 부사로 정확하게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확인했으니까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52번은 많이 틀렸더라고요. 51번은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틀렸던데.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연결사라고 불러요. 연결사라고 부르는데 연결사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연결사라고 하는 건 뭐를 연결사라고 하는 거냐면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 나온 문장 사이에 요 문장과 요 문장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여기에 for exampl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for examp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의 관계는 이게 포괄적 진술이 되고요. 뒤에 문장이 이 포괄적 진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파악하셔야 해석을 통해서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otherwise라는 연결사는 앞문장의 부정어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라는 앞문장이 있어요. otherwise 그러면 정직하지 않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문장에 부정어를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as a result는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in comparison은 무슨 뜻이야? 비교하여 뭐 이 정도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과 뒤를 서로 비교해서 진술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고 in other words는 달리 말하면 이라는 뜻으로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똑같은 말입니다. 대신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글의 흐름 속에서 이 문장과 이 문장만 두 개만 딱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글의 흐름 속에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숙제를 해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5번이었습니다. Importance of focusing on getting the process right. 해석하면요. focus on은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죠? Get the process right. 무슨 말이야? 그 과정을 올바르게 get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골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그립이 어떻게 돼야 되고 스탠스를 어떻게 서야 되고 이게 백스윙을 할 때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코킹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골프를 치기 위한 그 how to 방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공을 치는 데만 집중해서 이 공을 멀리 쳐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골프 채가 이 돌아가는 스윙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메커니즘만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는 공은 그냥 맞아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을 맞춰서 멀리 보내야지 결과잖아요. 공을 때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을 때리기 전까지의 과정이 올바르면 공은 잘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요 문장 바로 앞을 한번 요 정도까지 한번 봐볼까요?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법을 생각한대. 그들이 서 있는 방식, the swing, 그 다음에 스윙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루틴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래. Professional, 우리 골프 프로들은요 don't seek to hit the ball hard. 뭐야? seek to는 뭐뭐 하려고 하다, 추구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공을 세게 치려고 하지 않아요. They try to hit it correctly. 골프 프로들은요 공을 치려고 합니다. 올바르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해서 공이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만 똑바로 해보면 멀리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Irony here is that 그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they hit the ball a long way and with great control 그랬습니다. 그럼 봐봐. 자 아이러니는 뭐를 아이러니라 그래요? 역설이라 그러나요? 아이러니를? 아이러니컬 역설. 그 서로 상반된 결과 같은 걸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잠깐만. 자 여기에서의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대. 그들은 hit the ball 공을 쳐요. A long way 아주 멀리 멀리 칩니다. And with great control 그리고 굉장한 통제, 컨트롤을 가지고서 멀리 그 공을 친대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이 말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놈 앞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공을 세게 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공을 올바르게 치려고 한다 이 문장하고 공을 올바르게 치려고 해요 이 문장하고 공을 통제 with great control 굉장한 컨트롤을 가지고 멀리 그 공을 쳐냅니다 라는 말은 과정을 올바르게 했더니 공이 멀리 제대로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문제 먼저 풀 때 뭐부터 대입해 보시라고 했냐면 however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왜냐면 however는 앞뒤가 서로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잠깐만 공을 올바르게 치면은 공은 멀리 제대로 날아갑니까? 그러면 이놈의 내용과 이놈의 내용은 상반됩니까? 아니면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죠. 일단 however류의 연결사가 들어갈 일은 없겠네요. 됐어요? 맞습니까? 자, in other words 한번 넣어볼까요? in other words는 무슨 뜻이라고?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써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을 올바르게 칩니다.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을 올바르게 칩니다. 뒤에는요? 멀리 잘 나갑니다잖아요. 이 great control이라는 것은 공을 막 여기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 따박따박 보낸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니 컨트롤을 하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과정을 제대로 하면은 공이 멀리 제대로 나갑니다 라는 얘기는 과정을 제대로 합니다 라는 말을 달리 쓰면 이 말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과정을 제대로 하면 뭐가 된다? 과정을 제대로 하면 공은 잘 나간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가 원인, 과정을 제대로 하면 그렇죠? 공은 제대로 멀리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푸셔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글을 읽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게 좀 길어서 앞에 골프 이야기는 제가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뭐 53번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단어부터 그냥 한 번만 좀 따라해보고 갈까요? 자, 가봅시다. 따라해볼게요. sibling. 뭐 욕하는 것 같지만 욕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 이게 한 명의 형제자매가 되게 이상하죠?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형제자매가 돼요? 그렇죠? 한 배.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 동물들의 새끼를 얘기를 해요. 동물들은 한 번에 막 적게는 2-3마리에서 많게는 뭐 6-7마리, 9마리, 10마리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를 sibl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peer, 또래 또는 동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equality. EQUAL 그럼 무슨 말이야? equal 그럼 무슨 말이야? 동등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equality 해서 ITY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ITY가 붙으면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participant. 이거 동사 뭐예요? 위에다 적어봅시다.
pate, P-A-T입니다. 요거 이렇게 빼고 P-A-T-E 이렇게 쓰면 동사가 되죠. 쓰면서 입으로는 따라하세요. participate, participate, participant, participant, negotiation, negotiation, negotiate가 있어. T-E로 끝나면 얘가 협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E를 빼고 ION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요. negotiation. 그 다음 be stuck with. be stuck with. 자, 어디에 꽉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stuck with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declare.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 선언하다 할 때 그 선언하다 이런 단어 씁니다. declarerance를 지금 명사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 strength가 있죠. strength는 뭐죠? th. 이거 명사죠. 힘 이런 뜻입니다. strength, 힘. 스트롱, 힘센. 그 단어의 명사형이 strength, 명사가 힘입니다. 거기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요. 됐습니까? strengthen 따라합시다. strengthen. 강화하다, 강하게 만들다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됐죠?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건 할 수 있겠죠? 혹시 이거 질문 있나요?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 있었을까요 혹시?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55번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맞췄네요. 제 기후였습니다. 다음부터 한번 확인해봅시다. impulse. 뭐야? 충동이라는 뜻이에요. 충동.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도 impulse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 impression. 이게 인상인데요. 그러면 이 단어의 명사형이 뭘까요? 동사형이 뭘까요? impress지. impress가 무슨 뜻이야? 인상을 지우다, 인상을 주다 뭐 이 정도의 뜻이에요. 무슨 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좀 기억할게요. 무슨 프레스냐면 디프레스 있어요. 뭐죠? 디프레스 뭐예요? depressed,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죠. 디프레스. 보통 프레스가 뭔지는 다 알잖아. 프레스는 뭐야? 누르는 거지. DE가 붙으면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그럼 프레스인데 아래로 막 누르는 거야. 나는 기분이 업되고 싶은데 막 내리 누르고 있어요. 뭐야? 낙담시키다, 기분 우울하게 만들다 이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oppress라는 단어도 있어요. oppress. 똑같이 얘도 프레스. 그러니까 프레스의 기본 의미는 다 누르다입니다. 근데 접두어 OP가 들어가서 얘는 그냥 강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억압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리 누르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프레스도 있냐면은 suppress도 있어요. 이것도 프레스입니다. 이것도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SUB, SUP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아래로라는 뜻. 이것도 똑같아요. 아래로 내리 누르다 이거 억압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oppress하고 같은 말이에요. 억압하다 또는 내리 누르는 거니까 진압하다라는 뜻도 가능해요. 진압하다. 되셨죠? 이 아이의 명사형은 전부 ION을 붙이면 됩니다. impress, impression, depress, depression, oppress, oppression, suppress, suppression 이렇게 전부 ION을 붙이는 명사형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impress, depress, oppress, suppress. 그렇죠? 그 다음 go는 가다죠. so far as to인데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go far, far가 무슨 뜻이죠? 멀리죠. go far은 뭐야? 멀리 가는 겁니다. 근데 as 비교급 아시죠? as 비교급에서 앞에 as를 so로 바꿔 쓰기도 해요. 그러면 가는데 뭐뭐만큼 멀리 갑니다. 그냥 외워도 상관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go so far as to 그러면 심지어 뭐뭐까지 하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멀리 가는데 이 동작 할 정도만큼 멀리 간대요. 그럼 주어가 이 앞에 주어가 있겠지? 주어가 가는데 멀리 가는데 이 동작 할 만큼 멀리 간대요. 그럼 그 동작 할 정도까지
가다 이 정도의 의미가 기본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까지 하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go so far as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여기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 그래서 뭐뭐 하기까지 하다 이 정도. 그다음 comforting. 그래서 comfortable이라는 단어 아시죠? comfort가 뭐예요? 위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comfort가 위로하다 또는 명사로 위로예요. comfortable 그러면은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comforting 그러면은 위로해주는 위안이 되는 이 정도의 뜻이고, 그다음 look은 보다인데 overlook 그런 거예요. 야 보는데 우리 over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보통 무슨 뜻이에요?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위에. 그럼 내가 보는데 위에서 이러고 봐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위에서 이러고 봐요. 뭐야? 깔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간과하다는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간과하다. 간과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다. 간과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못 보고 지나치다예요. 야 어떤 사실을 중요한 내용을 간과했어. 넌 이 사실을 간과했어. 무슨 말이야? 못 보고 지나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로만 놓고 보면 못 보고 지나친 거는 무시한 거죠. 그래서 같은 말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됐죠? 나 astray 그러면 길을 잃어, 길을 잃은 이 정도의 뜻이고요. urge는 무슨 뜻? 강한 욕구, 충동인데 얘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동사로 사용되면 보통 이렇게 써요. ur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씁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urge하다는 촉구하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뭐 해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charge의 뜻은 좀 여러 개입니다. 사실은 charge의 뜻은 좀 여러 개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harge는 이제 뭐예요? 충전하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harge는 충전하다, 핸드폰 충전하다 할 때 이 단어 많이 씁니다만 그 단어로 지문이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충전하다는 물론 없다라고 말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과학 지문안 같은 데선 전하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전하 이거 말고요. 음전화, 양전화 할 때 그 전하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만 그건 이제 전부 전문적인 지문안에서 사용이 된 거고요. 근데 고3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전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 얘가 무슨 법적인 용어에서는 기소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기소하는 게 뭐죠? 소를 제기하는 걸 기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다 뭐 이 정도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no doubt는 뭐 알만한 단어니까 됐고요. 자, 53번 단어는 됐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54번 틀린 학생 있나요 혹시? 너 하나 틀렸네? 너 숙제 안 했다는 소문이 났던데? 어떤 소문 쫙 났던데? 뭐 감일동에 소문 다 났던데? 기억을 저 뭐라고? 어제 새벽까지 진짜 새벽까지 게임했어? 오늘 진짜 잠을 안 잤어요. 어제 영어 숙제였는데 거짓말. 야 그건 못 믿겠다 나. 진짜예요. 어제 3시간 했어요. 2시간. 잠을 그럼 잔 거네요. 3시에 2시간에 잤으면. 거의 못 잤죠. 그렇죠. 네가 3시에 잤다고 해도 네가 뭐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좀 그러니까 12시에 일어났을 거 아니야. 자야 될 때 못 잤죠. 그래. 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 그래서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글 문자에다가 흐를 맥자를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문맥은 뭐다? 글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소재와 방향이다 라고 한 30만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소재부터 찾읍시다. Following feelings, impulses, and impression 여기까지 주어가 되네요. 소재를 찾고 마시고 할 것도 없이 일단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기본적으로 following 따르는 겁니다. 뭐를요? 감정과 충동과 인상이라는 것을 따르는 것은 fashionable today 그냥 이렇게 얘들아
명사, and 명사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니? 열거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열거가 된 거는 그걸 하나하나 다 굳이 해석 안 해도 사실 상관없고 왜? 그걸 해석하면서 이걸 일일이 다 가면요 그리는 시간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 느낌 따라가는 거는요 이거만 같이 합시다.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크게 지장 없어요. 그래서 느낌을 따라가는 건 fashionable today 오늘날 뭐 하대요? 굉장히 fashionable한 거래요. 좋단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느낌 따라가기 얘가 그래 소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줄에서 내가 소재라고 생각했던 게 반복해서 나오면 그게 소재가 확실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갑니다. Some people go so far as to say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까지 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feeling 나왔네요. 반복됐니? 반복됐지?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느낌과 감각에 관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 거야. 됐지? 자, feeling a better guide than thought. 그래서 와 잠깐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립되는 두 개의 아이템이 나오면 어떻게 가자고요? 대립관계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럼 잠깐만 얘가 얘보다 더 좋은 안내가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더래요. 우리는 보통 이게 쉽게 말하면 감정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성인 거잖아요. 사고, 생각이니까 이성이 좋아요, 감정이 좋아요. 보통 뭐 이성적이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글은 일단 두 번째 문장까지는 뭐래요? 감정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래요. 그런가 봐요. 계속합니다. This is comforting idea. 이것은 꽤나 위로가 되는 생각입니다만 In order to believe it.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말은 요거죠. 얘가 얘보다 더 좋은 안내가 됩니다 라는 말을 믿기 위해서는 You have to 당신은 뭐 하셔야만 한데? 무시하셔야만 한데. 됐지? 뭐를 무시하셔야 된대? 그 수많은 시간과 경우를 무시하셔야 한대. 괜찮아요? 그 많은 경우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인데요? When feelings led you astray. astray가 아까 무슨 뜻이었죠? 길을 잃은 거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감정이 당신을 길을 잃게 만들었다니까 벗을 중심으로 감정이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쪽으로 가요. 야 감정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감정이 당신을 길을 잃게 이끌어가는 그 수많은 경우를 무시하셔야 돼.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됐어요? 그럼 감정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맞니? 재영아. 그치? 생각해봐. 그랬어. 여기다 뭐라고 쓸래? 이거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거 보고서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우리 영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예시라고 떠올라야죠. 야, 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잘 봐봐. 야, 정관수는 미남이래. 에? 생각해봐봐. 그럼 내가 뭔 얘기할 거야 이제? 정관수가 미남이다라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골라라. 그럼 어디가 주제냐? 여기가 주제인 거야. 정관수는 미남이다가 주제가 되는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 새끼들아. 맞아? 그래? 그럼 이제 우리는 어휘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는 일단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잘못된 경우들을 무시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 계속 갑니다. 감정 별로야라는 방향으로 갔을 때 감정 별로야가 통하지 않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니? 그러니 안 그러니? 봐봐. 중간에 있는 문장들을 다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부터 바로 가볼게요. No doubt 그랬습니다. 이거는 it is no doubt that에서 it is that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no doubt는 뭐야? 의심이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뭐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연한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맞아요?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당연하대? You can think of many additional examples of feeling. 그래서요. 당신은 많은 추가적인 사례들, 감정의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대. That. 자, 물어볼게. 감정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돼. 그럼 이 that 뒤에 나오는 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재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소재는 뭐였어요? feeling이었다고요. 그 feeling,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어요? 감정 나쁜 경우가 있어요잖아. 그러면 이 글 전체는 감정 별로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근데 마지막 선택지 문장에서 자, 당연한 거래. 뭐가? 당신이 수많은 추가적 사례들, 감정의 사례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래. 어떤 감정이냐면 하면은 이 수식어는 feeling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if, follow, 따르게 된다면 would have saved. save가 뭐죠? 구해주다. you, 당신에게 고통과 불운을 잠깐만. 고통과 불운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나쁜 거를 만약에 이 동사가 나쁜 거를 일으켜준다. 그럼 맞는 방향이니? 감정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돼. 그러면 이거 나빠, 좋아? 나빠. 그럼 여기 동사를 고통과 불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괜찮죠? 근데 세이브는 뭐야? 당신에게 이것들을 구해준다는 얘기는 이것을 빼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할 수 있겠니? 어려운 문제 맞아요. 30번 문제, 어휘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3월달 되면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은 모의고사예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먼저 보는 거니까. 그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의 학습했던 양에 대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물론 수능 시험 아니잖아요. 그쵸? 수능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전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니? 뭐 내내 5등급 받다가 갑자기 수능 때 1등급 받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선생님 어차피 모의고사는 내신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신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못 봤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는 건데요. 시험이라는 것의 경중, 무겁고 가벼운, 중요하고 안 중요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지는 마십시오. 시험이라는 건 뭐든 다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55번 가봅시다. 이것도 단어만 좀 확인할까요? 빠르게 따라합시다. 이건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 없는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predict, unusual. u에는 손으로 가려보세요. 뭐예요? usual은 무슨 뜻이죠?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이죠? unusual은 평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이상한이라는 뜻을 담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ODD 있죠. 여기 S 빼고요. ODD가 형용사로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동의어로 같이 적어주세요. ODD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이상한, strange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accurately. 아까 정확한이라는 단어 뭐 있었죠? P로 시작하는 거? 벌써 까먹었죠? precise. 따라합시다. precise. 이게 정확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였는데요.
accurate도 그 뜻입니다. precise 이게 정확한이고요. accurate도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precisely, accurately 정확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됐죠? 자, 아까 어드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상한. 근데 얘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요, 명사로는 홀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s가 붙으면 chances, 가능성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단어를 통으로 외우세요. The odds are that 그러면은 얘는 동의어가 있어 또. 이 단어, 그러니까 요 말보다요, 요 말이 더 많이 쓰여요. 지금 적는 게. 지금 적는 게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Chances are that. 그럼 뭐만 또 다르니? 어즈를 썼냐, chances를 썼냐만 다른 거지 똑같은 뜻이야.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기는 해요. Chances are that이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Hit the mark. 마크를 때리다, 적중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by chance, 따라합시다. by chance, 우연히. lottery, 우리 로또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로또리, 복권. 그 다음 isolation, isolate가 고립시키다죠. 분리시키다, 고립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isolation은 분리고립입니다. 그 다음 supernatural, super, man, in, 초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슈퍼맨은 초인입니다. 슈퍼는 초의 뜻이구나. 초자가 초월하다, 뭘 넘어서 가다 할 때 한자로 초자예요. 그래서 내추럴은 자연적인이고 슈퍼내추럴 그러면 자연의 현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evitable 그러면 뭐예요? 피할 수 있는. inevitable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필연의 반대말, 한글로 필연의 반대말은 뭐예요? 필연의 반대말 한글로 우연을 말합니다. 우연은 우연찮게 그렇게 됐어요가 우연인 거고요. 필연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가 필연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우연하는 영어로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우연. 이제 부사이고 얘는 형용사일 뿐인 거고요. 됐습니까? 이것도 많이 틀렸던데 아까 올해 문제를 저거 했으니까 56번을 봅시다.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이 단어 물어볼 거예요. 네? 뭐가? 보고 봐야죠. 따라합시다. observe의 뜻 3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모고 단어 커트라인 5개 깎아줄게. 제공하다, 관찰하다, 말하다. 제공하다요? 제공하다는 뜻은 없어요. 뭐라고? 관찰하다는 뜻은 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시험이 한것 같은데. 도전 없어? 힌트. 이미 하나 말했네. 관찰하다. 말하다. 마지막. 마지막. 3, 2, 1. 오바마다. 준수하다, 지키다.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단어는 관찰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말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끔 쓰입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ignorant. 무슨 뜻이에요? 무지한, 알지 못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ignore가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 됐어요? 무지한, ignorant 되고요. 그 다음 professional. 그 다음 assume. 추정하다. knowledgeable. knowledge는 아시죠? 지식. ABL이 붙여서 형용사 됐습니다. 지식이 있는, 학식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fatal 이러지 마세요. fatal. fatal. 치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치명적인. 그다음 confusion. confuse가 뭐예요?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의 명사형이 confusion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frustration. 이거 동사는 뭐예요? frustrate가 되겠지. 좌절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frustrate, frustration, generate. 이거 만들다. 아, AT로 끝나는 것들은 보통 동사가 되나 보구나. 괜찮아요? 그럼 generate는 만들다, generation 그러면 만듦, 생산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명사냐, 동사냐. 됐죠? 그다음 account가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장부, 계좌 뭐 이런 뜻도 있어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회계사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다음 aspect. 측면, 모습이라고 좀 적어볼까요? 측면, 모습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 senior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만 해봅시다. vice president. 부통령인 거야. president는 보통 대통령이지만 원래 이 단어는요. president는 동사로 선생님 president가 동사가 있어요. preside라는 동사가 있어요. preside.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회의를 주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의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회의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preside 한다 그러고요. 거기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president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회의합시다 하는 사람은 회사 사장. 그 나라에서 야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건 대통령. 됐죠? vice라는 말이 붙으면 뭐냐면 부야. 부. 한 급 아래인 거 있죠? 그 부사장, 부통령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시니어가 무슨 뜻이죠? 시니어가 고등학생으로는 3학년이고요. 대학생으로는 대학교 4학년을 시니어라고요. 상급.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시니어라고 그러죠. 노인들. 인간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등급이 위에 있는 걸 시니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부사장인데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면 부사장 중에서 대빵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사업 본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냉장고 부서도 있을 거고 뭐 반도체 부서도 있을 거고 뭐 무슨 부서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사장이 있을 거고 그 사장들 중에서 대빵 사장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부사장,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수석 부사장 뭐 정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플할 때 그 어플이 이겁니다. 됐죠? apply라는 동사에서 온 놈이고요. 그다음 walk through. when it comes to 알아두세요. 뭐에 관한 한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관한 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건 when it comes to 다음에 이 단어 외우실 때요. 요 뒤에다가 when it comes to 다음에다가 ing 이렇게 쓰세요. when it comes to ing 따라합시다.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 ing. 5번 시작. when it comes to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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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뜻이라고요? 뭐뭐에 관한 한이라는 뜻이라고. 됐습니까? 자, 56번을 쓱 보시면은 혹시 이 문제를 풀 때요. 내가 뭘 하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했던 사람. 선생님 빈칸 문제 풀 때 뭐 하라고 했었지? 라는 걸 혹시 떠올려 본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배운 거는 좀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단다? 빈칸에 들어가면 골라봅시다. 뭐 들어가야 돼요? 필요한 정보의 방향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빈칸에 들어갈 정보의 방향을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Remember, 기억하세요. 뭐를? 대디아의 내용을 When it comes to technical knowledge. 선생님, 방금 우리가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 ing 했는데 선생님 ing 없는데요?
ing를 쓰라는 얘기는 이 to가 전치사 to라는 거예요? 투부정사 to라는 거예요? 전치사 to라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그냥 명사 와도 되는 거죠. 동사가 와야 되는 경우에 ing를 써서 동명사로 쓰라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요 to가 투부정사의 to로 착각하기가 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외울 때 when it comes to ing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원래부터 명사는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대디아의 내용을 그럼 이게 뭐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문 안에서 야 뭐뭐를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주제 아니야? 글 쓴 사람이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게 이글의 주제일 거 아니야. 그럼 주제문에서 얘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뭐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식에 관해서는 그럼 기술적 지식과 관련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이게 여기 거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기술적 지식에 관해서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지식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라는 말을 여기서 찾읍시다. 이거 읽은 사람 이 내용이 뭐였어요? 내 말대로 어. 설명하는지 독자들이 못 알아듣는 그렇죠. 전문가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독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봐봐. 마크 트웨인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모두 무식하대요. 그러나 about different things 뭐에 대해서 무식하대요? 다양한 것들, 다른 것들에 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대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다르지 않는 것은 내가 안다는 얘기네요. 잠깐만요. One mistake, technical professional make. 자, 우리 기술 전문가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는 when 뭐 할 때 writing for non-technical readers.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는 거니? 비전문가죠. 비기술적인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쓸 때 얘네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해? 그들 독자가 똑똑하다고 그들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뭔 소리예요? 자, 제가요 천체 물리학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텔레비를 하나 봤더니 뭐더라? 들었는데 신주경? 무슨 경인데 그 알스 신잡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학 지식 같은 걸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여잔데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얼굴이 막 되게 예쁘고 그러진 않았는데 말하는 투가 되게 차분하게 말하면서 조금 말하는 게 듣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다는 얘기 있는데 하여튼 그 천문학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 천문학 박사일 거 아니에요. 천문학에 대해서는 뭐 짱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데 나는 천문학에 대해서 1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글을 쓸 때 나는 그러니까 기술적이지 않은 독자인데 내가 그 주제 천문학에 대해서 knowledgeable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쓴 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겠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래요.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이 글을 쓴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그렇게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잖아. 그럼 기억하세요. 그럼 이 새끼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니? 그런 실수를 계속 저지르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만큼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기술적 지식에 관해서는 1번 Writers and readers are hardly equal. 글 쓴 사람과 독자는 좀처럼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지식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으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 그 차이를 감안하고 글을 쓰라는 얘기인가요? 그쵸. 전문용어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잖아요. 1번 가능성 있는 거죠. 보통 보니까 5번 많이 갔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Good writer, 훌륭한 작가는요, don't tell their readers everything. 독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달을 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기술적인 용어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단어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쟤네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만큼의 정보가 있으면 이만큼만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 이만큼의 정보를 이만큼만 전달하세요야? 아니면 이만큼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음을 알고 계세요야? 잘 모를 수 있음을 아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보 전달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마지막 57번입니다. 이건 뭐 다 맞췄던 것 같던데요. 단어만 확인합시다. word for word 그러면 말한 그대로 word가 말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turn up for work 그러면은 직장에 출근하다. 와, turn up이 선생님 출근하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보통 turn이라는 단어의 기본 다 뜻은 뭐냐면 돌다예요. 돌다. 이렇게 돌다. 됐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turn away 그럼 무슨 말이에요?